안녕하세요. 영촌 선생입니다. 여기 아주 보기 좋은 사과가 있죠. 자, 오늘 한민복 시인의 사과를 먹으며인데요. 우리는 보통 사과를 먹으면 맛있다, 뭐 시다 이런 말을 하겠죠. 자, 그런데 한민복 시인이 사과를 먹으며 깨달은 것은 무엇일까요? 사과를 먹으며 깨달은 생명 순환의 원리. 한민복 사과를 먹으며 해석. 누구나 먹어보았을 사과. 사과를 먹는 일상의 경험을 통해서 자연과 인간뿐만 아니라 우주의 질서까지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흙에서 자란 사과를 먹은 인간이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는 점에서 생명과 생명이 흙에서 흙으로 순환한다는 화자의 깨달음을 보여줍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국어는 외우는 것이 아니라 원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 중심의 공부가 필요합니다. 문제풀이 중심 공부는 거의 실패합니다. 국어는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서 알맞은 답을 찾는 것 꼭 기억하세요. 이 시는 사과라는 일상적 소재를 바탕으로 사과를 먹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탐구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사과라는 존재와 사과를 먹는 일을 가능하게 한 자연의 이치, 더 나아가 생성과 소멸의 우주 원리에 대한 깨달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화자는 사과를 먹으며 사과를 존재하게 한 요소를 인식하여 사과를 존재하게 하는 자연, 사과를 키우기 위한 인간의 노력, 사과를 통한 생명의 순환의 원리, 사과와 우주에 대한 인식 등을 차례대로 보여줍니다. 특히 마지막 부분에서는 사과가 나를 먹는다라는 진술을 통해 사과를 먹는 것은 생명 순환의 원리에 참여하는 것이며 곧 우주를 먹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초제의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과를 먹으면서 깨달은 흙에서 흙으로 순환한다는 깨달음을 보여주는 한민복 시인의 사과를 먹으며 해석입니다. 사과를 먹는다. 사과나무의 일부를 먹는다. 사과꽃에 눈부시던 햇살을 먹는다. 사과를 더 푸르게 하던 장맛비를 먹는다. 사과를 흔들던 소슬바람을 먹는다. 사과를 감싸던 눈송이를 먹는다. 사과 위를 지나던 벌레의 기억을 먹는다. 사과나무에서 울던 새소리를 먹는다. 사과나무 잎새를 먹는다. 사과를 가꾼 사람의 땀방울을 먹는다. 사과를 연구한 식물학자의 지식을 먹는다. 사과나무 집딸이 바라보던 하늘을 먹는다. 사과의 수액을 공급하던 사과나무 가지를 먹는다. 사과나무의 세월, 사과나무 나이테를 먹는다. 사과를 지탱해온 사과나무 뿌리를 먹는다. 사과의 씨앗을 먹는다. 사과나무의 자양분 흙을 먹는다. 사과나무의 흙을 붙잡고 있는 지구의 중력을 먹는다. 사과나무가 존재할 수 있게 한 우주를 먹는다. 흙으로 빚어진 사과를 먹는다. 흙에서 멀리 도망쳐 보려다 흙으로 돌아가고 마는 사과를 먹는다. 사과가 나를 먹는다. 한민복 사과를 먹으며. 자, 사과를 먹는다. 자, 사과. 시행 첫머리에 뒤에 세행 빼놓고는 모두 첫머리에 사과를 반복 배치하여 사각사각하는 소리가 나는 듯한 느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는 사과를 먹는다라는 유사한 동사 구조를 반복해서 운율감을 형성하고 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사과나무의 일부를 먹는다. 이렇게 대괄로 해놨는데요. 이 대괄로 해놓은 것은 사과와 함께 사과를 존재하게 된 자연물들입니다. 뒤에 쭉 나옵니다.
아래에서 이 자연물들이 구체화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사과를 먹는 행위죠. 자, 사과 꽃에 눈부시던 해살을 먹는다. 여기도 보면 사과로 시작해서 먹는다로 끝나죠. 자, 해살. 해살은 봄의 따뜻한 해살인데요. 자, 요렇게 대갈로 해놓은 것은 사과가 열리기까지 함께한 자연물로 사과를 더욱 충만하게 만듭니다. 뒤에 보면은 장맛비도 있고, 여름에는 장맛비가 있고, 또 가을에는 소슬바람이 불고, 겨울에는 눈송이가 날리죠. 또 벌레들이 지나간 기억, 또 새소리 등등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사과를 더 푸르게 하던 장맛비를 먹는다. 여름이죠. 사과를 흔들던 소슬바람을 먹는다. 이거는 가을입니다. 계절감이 나타나네요. 소슬바람이 가을에 부는 쓸쓸한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자, 사과나무를 감싸던 눈송이를 먹는다. 자, 눈송이는 겨울이지요. 자, 봄부터 겨울까지 계절의 순환을 거쳐서 열리는 사과. 이 사과를 내가 지금 먹고 있는 것이죠. 사과일을 지나던 벌레의 기억을 먹는다. 자, 사과나무에서 울던 새소리를 먹는다. 사과나무 잎새를 먹는다. 자, 사과를 먹는 것은 열리기까지 함께한 자연물을 먹는 것이죠. 자, 사과가 열리기까지 주변에서 일어나는 자연 현상들입니다. 사과를 가꾼 사람의 땀방울을 먹는다. 이렇게 억세 관람한 것은 열매를 맺기까지 힘쓴 사람들의 노력입니다. 자, 사과를 연구한 식물학자들의 지식을 먹는다. 사과나무 집 딸이 바라보던 하늘을 먹는다. 이건 전부 사람과 관계가 있죠. 어쩌면 이 사과나무 집 딸이 바라보던 하늘은 농민의 희망, 소망이기도 합니다. 자, 사과를 먹는 것의 의미는 땀방울 지식 하늘을 먹는 것입니다. 자, 사과를 수확하기까지의 인간의 노력입니다. 자, 사과의 수액을 공급하던 사과나무 가지를 먹는다. 요 수액은 땅 속에서 잎으로 올라가는 그런 액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과 먹는다로 동사구조가 이루어지고 있죠. 자, 요 가지는 사과나무의 구성 요소입니다. 자연물도 있었고 인간과 관련된 것도 있었고 지금 사과나무의 구성 요소들이 쭉 이어질 겁니다. 사과나무의 세월, 사과나무 나이테를 먹는다. 사과를 지탱해온 사과나무 뿌리를 먹는다. 사과의 씨앗을 먹는다. 자, 사과나무의 자양분 흙을 먹는다. 이제 흙으로 넘어갔죠. 자양분은 영양분인데요. 사과나무의 자양분 흙도 내가 먹는다. 왜냐하면 사과는 이 영양분을 흙에서 받아왔잖아요. 사과나무의 흙을 붙잡고 있는 지구의 중력을 먹는다. 흙에서 이제 지구의 중력까지 또 연결되네요. 사과나무가 존재할 수 있게 하는 우주를 먹는다. 자, 흙에서 지구의 중력 우주로 연결되죠. 자, 흙에서 중력에서 우주로. 자, 사과를 존재하게 하는 것들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사과를 먹는다는 것은 결국 우주를 먹는 것이다. 이런 뜻이죠. 자연 순환의 과정을 통해 열린 사과. 자, 흙으로 빚어진 사과를 먹는다. 자, 이제 흙으로 빚어진 사과네요. 자, 흙에서 자라는 사과고요. 자, 흙에서 멀리 도망쳐 보려다. 우리 사과가 저 가지 끝에 열리는 것은 땅에 있는 흙과는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사과의 열매가 높은 가지에 열리지만 흙으로 돌아가고 마는, 자, 흙에서 시작해서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 자, 이 부분이 이제 앞에 부분하고 다르죠. 앞에는 사과를 먹는다는데 여기서는 흙 먹는다, 흙 보려다, 흙 마는, 앞에 동사구조는 다르고 또 하나 특징이 있습니다. 요 삼행은 앞에 한 칸을 들였었죠. 행을 의도적으로 들였어서 낯설게 보이게 함으로써 시적 긴장감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자, 다른 시행들은 사과라는 단어로 시작하는데 이 부분은 흙이라는 단어로 시작함으로써 흙에서 흙으로 돌아가는 자연순환의 질서를 강조하고 있고요. 자, 흙이 빚은 사과를 인간이 먹고 인간의 죽음으로 흙으로 돌아가는 자연순환의 원리를 보여줍니다.
자, 사과를 먹는다. 사과가 나를 먹는다. 다시 사과 먹는다. 사과 먹는다로 돌아왔죠. 자, 이 부분은 보면은 생명의 순환 원리에 대한 역설적 인식인데, 역설적이란 논리적으로 모순된다는 거죠. 무슨 뜻이냐 하면은 내가 사과를 먹는 거지 사과가 나를 먹을 수 없잖아요. 자, 내가 사과를 먹는데 사과가 나를 먹는다는 주객 전도된 표현으로 모든 생명은 서로 연결되고 순환한다는 인식. 자, 사과를 먹던 인간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흙의 자양분이 되어 사과에 흡수된다는 순환의 고리를 문장의 주체 객체의 자리를 바꾸는 변형을 통해 표현했습니다. 자, 자연과 인간의 일체감 표현으로 세상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음을 드러냅니다. 자, 첫 행의 사과를 먹는다를 사과가 나를 먹는다로 바꿈으로써 인간과 자연의 생명과 생명이 흙에서 흙으로 순환한다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지요. 결국 사과가 나를 먹는다라는 표현은 자연과 인간의 일체감을 역설적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자, 생명 순환 원리에 대한 인식입니다. 자, 갈래는 자유로운 형식의 자유시인데요. 자유시와 구별되는 게 정형시죠. 개인의 마음을 담은 서정시인데 서정시와 구별되는 게 서사시입니다. 요 오타가 있네요. 성격은 사색적, 생각을 좀 하는 거죠. 성찰적은 돌아본다는 뜻이고요. 역설적이고요. 주제는 사과를 통한 생명 순환의 원리에 대한 깨달음. 자, 특징은 일상적 경험에서 삶에 대한 깨달음을 얻는 작가의 개성적 인식이 드러나고요.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시상의 통일성을 부여합니다. 시어 및 시행을 의도적으로 배치하여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합니다. 구체적인 것에서 추상적인 것으로 시적 대상이 확대되면서 점층적인 의미 확장이 이루어집니다. 자, 점층법은 범위가 넓어지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의 확대, 강조도 포함됩니다. 자, 사과를 먹는다라는 유사한 통사구조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였고 사과라는 단어를 시행 첫머리에 반복적으로 배치하여 사각사각하는 소리가 나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자, 국어 공부 어렵지요. 학교 수업, 학원 수업과 인강까지 들어도 오르지 않는 국어 성적,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배우고 문제만 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배우는 공부가 아니라 익히는 공부, 문제풀이가 아니라 본문 중심의 공부입니다. 자, 국어 공부 잘하는 법을 누르면 선생님이 정리한 국어 공부 잘하는 법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네이버에서 국어 공부 잘하는 법으로 검색해도 이 글을 만날 수 있습니다. 꼭 읽어보고 여러분도 국어 공부 방향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한민복 시인의 사과를 먹으며를 공부했는데요. 오늘 이 수업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았고요. 오늘도 고맙습니다.